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은 이제 쌤이 올리기로 했던 세 번째 영상, 소단원 1, 2 실력업 문제랑, 중단원 끝나고 나면 중단원 연습 문제, 우리 요번 소단원 1, 2와 관련된 문제들 업로드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1번. 그림은 1m/s의 속력으로 오른쪽으로 진행하는 파동의 어느 한순간이다. 2초 후에 전 변위를 구하시오. 자, 일단 파동의 속력이 나와 있고, 그림에서 보면 변위랑 위치가 있습니다. 그러면 여기에서부터 이렇게 한 번 가는데 4m, 한 모양이 반복되는데 4m구나. 그러면 여기서 여기까지도 4m가 될 테니까 이 파동의 파장이 4m구나 라는 정보를 우리가 알 수 있겠습니다. 그러면 파동의 속력은 주기분의 파장으로 구할 수 있는데 파동의 속력이 1이고 파장이 4라는 거 찾았으니까 우리 이 파동의 주기가 4초가 되는구나 라는 걸 알 수 있겠네요. 그러면 4초 요렇게 한 번 모양 가는데 4초가 걸린대요. 그러면 그 다음 모양도 이렇게 한 번이 있을 거고 이런 식으로 계속 반복이 될 텐데 P의 위치, 마루에 있는 위치 2초 후, 그러니까 주기의 절반만큼 지난 상태, 2초라는 건 주기의 절반만큼 지난 상태네요. 그러면 요런 모양이 계속적으로, 요 모양이 계속적으로 이제 반복이 될 텐데, 쌤이 이 파동 4단계로 1번 구간, 2번 구간, 3번 구간, 4번 구간 이렇게 나누는 연습을 하면 좋다라고 이야기를 했었죠. 그러니까 파동은 주기가 4초니까 요 한 번 총 4구간 가는데 1번, 2번, 3번, 4번 가는데 4초가 걸린다는 이야기예요. 그러면 요 한 구간 가는 데는 1초 걸린다는 이야기니까 2초 후에는 한 번, 두 번, 요 위치에 오게 되겠네. 그러면 요때의 변위는 마이너스 1이겠구나. 이런 식으로 찾아주면 되겠습니다. 2번. 그림 가는 파동의 어느 한순간의 모습. 나는 A의 변위를 나타낸 것이다. 자, 일단 기억에서 보니까 파동의 진행 방향을 찾으라고 하는데, 파동이 우리가 일단 오른쪽으로 진행한다고 한번 가정해보면, 잠깐 후에는 파동이 이런 모습이 될 것 같아요. 맞지? 근데 파동은 이런 모습이 되면 매질은 위아래로 이렇게 진동만 하니까 이 A라는 점은 여기 가서 만나게 되니까 잠시 후에 A라는 지점은 올라가게 돼. 근데 나의 그래프를 보니까 변위는 잠시 후에 내려가기 시작합니다. 그러니까 파동이 이 오른쪽으로 진행을 했다면 A라는 점은 올라가야 되는데 이 변위는 잠시 후에 내려가기 시작했어요. 그러면 이 파동의 진행 방향이 오른쪽이 아니겠구나 라고 생각할 수 있겠죠. 그러면 파동이 왼쪽으로 진행한다라고 가정해 봅시다. 그러면 잠시 후에 파동의 위치는 이거 너무 이상하게 그렸다. 뭐 이런 식으로 잠깐 후에 오른쪽으로 가게 될 거고, 그럼 A라는 점이 이렇게 아래로 내려가게 되겠네요. 그래서 이 파동은 이 마이너스 X 방향 혹은 왼쪽으로 움직이는 파동이다라는 거 우리가 이 나 그림을 토대로 알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기억 파동의 진행 방향이 오른쪽이다라고 하는 건 틀렸고, 파동의 속도. 자, 파동의 속도를 구하려면 파동의 속도는 주기분의 파장이나 진동수 곱하기 파장으로 구할 수 있기 때문에 일단 파장을 찾아야 될 것 같고 주기나 진동수에 대한 단서가 있는지를 찾아봐야겠네. 자, 가 그림에서는 변위와 위치가 있으니까 요만큼 가는데 같은 모양 가는데 4cm구나. 그래서 가라는 그림에서는 이 파동의 파장이 4cm구나 라는 걸 찾을 수 있고 나 그림에서는 같은 지점으로 돌아오는데 요 점이 다시 같은 지점으로 돌아오는데 걸리는 시간을 알 수 있으니까 주기가 2초구나 라는 걸 알 수 있습니다. 그럼 파동의 속도는 주기 2초분의 파장 4cm 해서 2cm/s 이렇게 찾을 수 있겠네요. 그래서 니은 맞고 디귿 4cm인 지점의 또 다 지워야겠다. 여기 4cm인 지점의 1초 후의 변이. 주기가 2초라고 했죠. 주기 2초. 그러면 1초 후라는 거는 주기의 절반.
그럼 파동을 네 구간으로 나눴을 때 2번 구간까지 간 상황입니다. 그럼 파동을 여기서부터 간다라고 쳐봅시다. 아니지. 파동이 아까 왼쪽으로 간다고 했으니까 이쪽으로 간다고 쳐봅시다. 그럼 한 번, 두 번, 세 번, 네 번 갈 텐데 1초는 주기의 절반, 그러니까 두 칸, 한 칸, 두 칸, 여기까지 온 상황이겠네. 그러면 4cm인 지점에 1초 후의 변이는 0입니다. 0. 여기 딱 걸리니까 틀렸다. 이렇게 골라주면 되겠습니다. 3번 가는 매질 AB에서 플러스 X방향 이쪽으로 간대요. 매질상의 점 P와 Q의 변화를 시간에 따라 나타낸 것이다. 자, 그러면 플러스 X방향으로 간다고 했으니까 오른쪽으로 가면 잠시 후의 파동은 이런 모양이 되겠구나라는 걸 알 수 있겠네. 맞지? 그러면은 잠시 후에 P점은 위로 올라가고 P는 위로 올라가고 Q는 이렇게 아래로 내려오게 되겠습니다. 자, 이런 정보를 얻을 수 있고, 나 그래프에서 보니까 점선 그래프는 요 점선 그래프는 잠깐 후부터 변이가 올라가기 시작해. 그러면 올라가기 시작한 요 P가 점선이구나. 그리고 요 실선 요 그래프는 잠시 후부터 내려가기 시작하는 Q겠구나라는 걸 우리가 가나 그래프를 통해서 알 수 있겠습니다. 나에서 점선은 P라고 했지 Q가 아니구나. 틀렸고 A와 B에서 파동의 주기는 같다. 자, A와 B에서 파동의 주기가 같은지를 찾아보려면 요 이제 가를 보면 우리가 알 수 있는데 뭐 나를 봐도 충분히 알 수 있겠지만, 자, 파동이 이렇게 이제 쭉 이동하고 있는데 중간에 매질만 달라졌어. 맞지? 근데 이 매질이 달라진다고 해서 절대 변하지 않는 거. 주기랑 진동수 변하지 않는다고 이야기했죠? 특히나 진동수. 그래서 A와 B에서 얘네들의 주기는 똑같다. 잘 기억하고 있어야 되는 개념이 되겠습니다. 자, B에서 파동의 속력. 자, 그러면 이제 우리 이 매질 B에서 파동의 속력이 어떻게 되느냐? 파동의 속력 우리 되게 열심히 계속 구하고 있죠. 주기분의 파장이나 진동수 곱하기 파장으로 구할 수 있습니다. 자, 파동의 속력. 자, 그럼 매질 B에서 파장은 찾아야 되니까 여기서부터 요만큼이 파장이구나 라는 걸 알 수 있으니까 3에서 7까지 총 파장이 매질 B에서는 4cm구나 라는 거 우리가 알 수 있고 주기랑 진동수는 변함이 없기 때문에 아무 때서나 주기를 구해보면 되겠습니다. 주기는 점선이든 실선이든 요만큼이 하나의 모양이 반복되고 있으니까 주기는 0.2초구나 라는 걸 알 수 있겠네요. 그럼 파동의 속력은 주기 0.2분의 파장 4cm 2분의 40, 20cm/s 이렇게 나오게 되겠습니다. 자, 딱히 어려운 거 없죠? 다음 문제 슬쩍 보니까 4, 5번이 그나마 난이도가 좀 있는 것 같던데, 자, 4번 일단 한번 도전해 볼게요. 자, 그림 가는 진동수가 일정한 물결파가 1에서 2로 진행한다. 각은 조각이 60도고 2에서 30도고 요거 4cm래. 이게 특징. 그 다음 나는 P에서의 물결파의 변이를 시간에 따라 나타냈다. 이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거 한번 찾아보세요 라는 게 문제입니다. 자, 우리 이 문제에서 찾아야 될 거, 일단 여기를 기준으로 해서 법선을 긋고 파동의 진행 방향을 보면 일단 입사각이랑 굴절각 찾아야겠네. 자, 요 각이 법선과 이 매질 사이의 경계면 사이의 각도는 90도예요. 요만큼이 60도니까 요만큼은 30도가 되겠네. 그리고 이 파동의 진행 방향이랑 다시 얘네들 사이의 각도도 90도예요. 그러니까 요 각도는 60도. 그래서 매질 1에서 요 입사각이 60도구나 라는 거 우리가 찾을 수 있습니다. 자, 굴절각도 마찬가지. 요게 90도니까 요까지 30도라 했으니까 여기는 60도가 되겠고 요게 다시 수직이니까
요 사이의 각은 30도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요것도 굴절각이 30도구나. 그러면 입사각 60도, 굴절각 30도 찾았으니까 다른 필요 없는 정보들 지우고 좀 깔끔하게 법선 긋고 입사각이 60도, 굴절각이 30도구나 라는 정보를 얻었습니다. 그 다음에 요 길이, 요거 파장이죠. 그래서 자 여기에서 적용되는 법칙 sin R분의 sin R 굴절각 분의 sin I 입사각은 이게 R, 이게 R, 이게 I라고 하면 이게 파장의 비랑도 같고 속력의 비랑도 같고 그 다음에 굴절률의 비랑은 반대다 라고 하는 거 우리 수업 시간에 열심히 했을 텐데 자 그러면 요 B sin 30도 기역을 찾기 위해서 기역에서는 진폭을 찾으라고 했네. 파장이 아니라 쌤 문제를 잘못 봤구나. 진폭은 나 그림 보니까 그림 나는 점 P에서 물결파의 변이 P에서 P가 지금 매질 1에 있네. 그럼 P에서의 변이 진폭 찾으면 되겠네요. 진폭은 여기 마루에서부터 골까지 이만큼이 아니라 요 중심을 기준으로 했을 때 마루까지나 혹은 요 골까지의 거리가 진폭이라 했습니다. 그래서 진폭은 2cm다. 이거 맞겠네요. 자, 매질 2에서 물결파의 주기. 이거 좀 지우고. 지금 P에서 나 그림은 이 나 그림 주기를 찾으려면 왜냐면 여기 시간이 있으니까 나 그림은 P에서의 주기를 찾을 수 있는데 P에서의 주기가 보면 똑같은 모양이 반복되는 데까지 이렇게 2초야. P에서의 주기. 자, P에서 주기가 2초. P에서의 주기가 이게 곧 매질 1에서의 주기입니다. 왜냐? 매질 1에 지금 이 P가 있으니까. 맞죠? 근데, 항상 수업 시간부터 계속 이야기했고, 아까 전에 몇 번이었지? 우리가, 이전 문제 다룰 때도 이야기했었지만, 3번이었나? 이렇게 매질 1에서 매질 2로 바뀌는 동안, 주기는 변함이 없습니다. 그래서 2에서도 물결파의 주기는 그냥 2초예요. 어렵지 않게 찾을 수 있겠습니다. 자, 매질 2에서 물결파의 속력. 자, 물결파의 속력을 찾으려면 매질 1에서의 속력을 알아야 여기에서 나오는 것처럼 속력의 비를 찾는다든지 할 수 있겠네. 일단은 파장의 비가 있고 주기가 있으니까 우리가 1번에서의 속력을 먼저 한번 찾아볼 수 있겠습니다. 1번에서의 속력은 주기분의 파장. 매질 1번에서의 주기 2초. 1번에서의 파장 4cm. 그래서 1번에서의 속력은 2cm/s 이렇게 되겠습니다. 얘를 왜 찾았냐? 우리 요 값을 아니까 요 관계를 이용해서 얘를 찾았으니까 우리 요 값도 알거든? 그러면 요 값이 자동으로 나오겠네. 무슨 말인지 이해됐죠? 자, 그러면 그대로 한번 적용해 봅시다. sin 30도는 2분의 1, sin 60도는 2분의 루트 3은 V2 우리 모르고 V1은 2cm/s 이렇게 나오겠네요. 자, 그러면 이쪽 변이 지금 약분하면 루트 3이니까 V2는 루트 3분의 2 이렇게 나오겠네요. 유리화할 필요도 없이 보기에서도 루트 3분의 2다 나왔으니까 기억도 맞다. 디귿도 맞다. 이렇게 골라주면 되겠습니다. 자, 5번 그림과 같이 빛이 공기에서 매질로 60도로 입사해서 굴절각 얼마로 가는데 매질 1에 대한 매질 2 자, 여기서는 우리가 체크해야 될 게 매질 1에 대한 매질 2의 굴절률. 그러니까 이 말은 우리가 구하고 싶은 건 매질 2의 굴절률이잖아. 그러니까 이거는 매질 2의 굴절률 대비 매질 1의 굴절률이 얼마냐 이 말입니다. 이렇게 요 값이구나 라는 거 우리가 문제 정보를 통해서 알 수 있겠습니다. 자, 그러면 여기 입사각이 나와 있으니까 굴절각에 대한 정보를 찾아야 되겠네.
자, 굴절각에 대한 정보를 찾아봅시다. 자, 요 각도를 찾아야 되는데, 굴절각, 요 R 값을 찾아야 되는데, 음, 요 삼각형 이용하면 되겠네. 요 삼각형. 자, 여기 90, 여기 60이니까, 요 각도가 30, 이렇게 되겠네요. 그렇지? 그 다음에, 여기 직각이니까, 여기 90. 그럼 30, 여기 30, 90이니까, 여기가 다시 60이 될 거고, 요 둘이가 수직이니까, 60이랑 R이랑 해서 90이 돼야 되니까, R이 30도구나. 아, 우리 여기서 이제 굴절각이 30도구나 라는 정보를 알 수 있겠습니다. 그러면 지우고 입사각은 60, 굴절각은 30 이런 정보. 그럼 이렇게 쭉 가면 이쪽에서도 똑같이 요 입사각 30도 되겠네. 왼쪽이랑 똑같이 찾아보면 여기 2번에서 다시 공기로 나갈 때는 입사각이 30이고 이제 굴절각이 얼마냐 이렇게 물어봤습니다. 자, 공기에 대한 매질 1의 굴절률. 자, 이런 문제 풀 때는 뭐 답을 바로바로 찾는 것도 중요하지만 우리가 아는 정보를 통해서 정보를 미리 구해놓는 게 좋습니다. 자, 무슨 말이냐? 자, 먼저 요 상황 공기에서 매질 1번으로 갈 때 상황을 보면 자, N 공기 사인 60도는 N1 사인 30도의 관계를 만족합니다. 그 사인 60도가 2분의 루트 3 사인 30도는 이건 뭐지? 2분의 1 이렇게 날리면 루트 3 n 공기는 n1 이런 관계를 우리가 알 수 있겠습니다. 자, 근데 기억에서 공기에 대한 매질 1의 굴절률, 공기에 대한 매질 1의 굴절률은 궁금한 게 매질 1의 굴절률이니까 매질 1 대비 공기 얘를 구하라는 거겠죠? 그러면 우리 아까 본 요 식에서 똑같이 만들어 보면 얘를 나눠주면 되겠네. 그러면 n 공기분의 n1은 3. 그래서 요거 맞구나. 기억은 맞구나. 이렇게 찾을 수 있겠습니다. 맞나요? 자, 그 다음에 자, 지금 N1하고 N2 사이에는 그 법선이랑 똑같이 입사해 버렸기 때문에 입사각이랑 굴절각을 우리가 알 수가 없어. 근데 문제에서 매질 1에 대한 매질 2의 굴절률이 요거다라는 정보를 미리 줘놨네. 우리가 구한 매질 1과 공기 사이의 관계도 있고. 근데 이제 그럼 매질 2에서 공기로 나갈 때 어떻게 되냐를 지금 묻는 건데, 자, 색을 좀 바꿔서 요 식에서는 n1분의 n2가 있고 요 식에서는 n 공기분의 n1이 있어. 요 두 식을 한번 곱해 봅시다. 자, 그러면 무슨 말이냐? n1분의 n2 곱하기 n 공기분의 n1을 하면 이걸 날아가서 공기와 2번 사이의 상대적인 굴절률 관계를 우리가 알 수 있다 이런 뜻입니다. 자, 근데 얘 앞에 거는 루트 3분의 루트 2이고 뒤에 거는 루트 3이니까 이렇게 곱하면 루트 2가 나오는구나. 그러면 n 2분의 n 공은 루트 2구나. 우리가 이런 관계를 알 수 있겠습니다. 자, 이거 어디 쓸 거냐? 이제 여기 적용해 봐야겠죠? 여기 적용해 봐야겠죠? 그러면 n2 사인 30도 사인 입사각은 n0 사인 굴절각. 자, 요거 우리가 요 값을 아니까 자, 이제 적용해 봅시다. 사인 30도는 2분의 1이고 n 공기분의 n2가 필요하다 했으니까 n 공기로 나눠주면 요게 n 공 이렇게 되겠네. 이쪽을 정리해 보면 2n 공분의 n2는 사인 세타 이렇게 나오는데 요만큼이 루트 2야. 맞지? 루트 2. 2분의 루트 2. 사인 세타가 2분의 루트 2여야 되니까 세타는 45도구나. 이것도 찾을 수 있겠습니다. 자, 파장은 1하고 2에서의 관계 누가 더 기냐라는 걸 물어봤는데
얘 이용해볼게. 예. 자, 굴절률의 b가 지금 루트 3분의 루트 2다라는 거 알고 있는데, 굴절률의 b는 파장이 반대로 되잖아. 맞죠? 왜냐? 우리 요거. 여기서 했던 것처럼. 요 굴절류의 b는 파장의 b랑 서로 반비례해요. 그래서 얘도 요런 b가 되겠구나. 그러면 1번에서의 파장이 루트 2다라고 하면 요거 한 1.4 정도 되고, 2번에서의 파장은 루트 3, 한 1.7 정도 되고, 그럼 파장은 2번에서 더 길겠네. 근데 1번이 더 길다고 했으니까 얘는 틀렸습니다. 그래서 답은 3번 이렇게 골라주면 되겠습니다. 많이 어렵지 않죠? 자, 다음. 그 다음이 소단원이 실력한 문제가 269쪽. 자, 269쪽. 시간이 벌써 21분이네. 그럼 중단원 문제는 안 올려야 되겠다. 자, 여기 실력업까지만 하고 마무리합시다. 중단원 문제는 따로 질문하러 오는 걸로 하고. 자, 그림 1번. 그림 가는 반지름이 R인 원이 그려진 종이 위에 뭐 이걸 올려놓고 쐈다. 뭐 이렇게 쐈다. L1, L2, L3는 거리다. 근데 우리가 이 문제를 보니까 L1이나 L2나 L3 같은 게 그림만 보면 L1, L2, L3가 다 요런 길이야. 요 길이, 요 길이, 요 길이. 근데 우리가 이제 굴절률 이런 거 많이 해보면 어차피 얘네들의 뭐 사인 값의 b, 사인 굴절각분의 사인 입사각 뭐 이런 걸 알아야 뭐 파장의 b나 뭐 속도의 b나 속력의 b나 뭐 굴절률의 b 이런 걸 알 수 있잖아. n1 뭐 이렇게. 그래서 이제 이런 걸 알아야 되는데 각도는 안 알려주고 지금 이 세로 길이를 알려주고 있어. 근데 이 세로 길이가 어떤 의미를 가지는지를 한번 생각을 해보면, 자, 어차피 사인 값이라고 하는 게 사인 입사각을 우리가 기준으로 해볼까? 요게 입사각이라고 치면 사인 입사각은 얘분의 얘야. 그러니까 요 길이 빨간색 길이분의 요거 L1. 이 Li는 리튬인데 L1. 요런 느낌. 그 사인 입사각이랑 1번의 요 위에 매질에 L1 사이에는 요런 관계가 있네. 그 다음에 L2는 또 어떤 관계가 있느냐? 요게 만약에 굴절각이라고 하면 L2는 요 굴절각이랑 반대로 가네. 반대로 가긴 한데, 그러면 사인 굴절각 말고 90-R 뭐 이렇게 되면 요것도 빨간색 분의 뭐 L2 뭐 요런 식으로 이제 우리가 나타낼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게 무슨 의미냐? 이 빨간색 길이가 전부 다 이 원의 반지름이야. 그래서 얘네들이 같단 말이야. 그래서 L1, L2, L3 얘네들의 B는 우리가 구하려고 하는 어떤 각도들의 사인값, 여기도 아니다, 90 마이너스 아니네. 사인은 요 값이니까 요런 값들이랑 이제 비례하는 값이구나. 각도들이랑 요 L1, L2가. 그래서 이제 이런 문제를 좀 이해하고 나면 나는 각도밖에 모르는데 왜 길이를 줬지? 이렇게 생각하는 게 아니라 이 각도, 이 값과 이 L1, L2, L3 요 값들이 어느 정도 이제 관련성이 있는 값이구나라는 거 우리가 먼저 이해하고 문제에 들어가야겠습니다. 자, 그래서 일단 문제는 이렇고, 자, 이에 대한 설명. 가에서 P의 위치를 바꿔가지고 입사각을 크게 한대. 그럼 지금 입사각이 이만큼인데 입사각이 더 커지려면 P가 한 이쯤 와서 이렇게 와야 되는 거 아니야? 그래야지 이 입사각이 이만큼 더 커지는 거잖아. 그렇지? 그러면 이 L1의 길이는 요만큼이고 L2의 길이는 왜 이러노 자꾸. 입사각이 커졌으면 굴절각도 당연히 입사각도 이렇게 커지니까 굴절각도 이렇게 커지니까 L2의 길이도 짧아집니다. 원래보다.
근데 L1 대 L2의 B. 그 다음에 줄어든 이 L1 다시랑 만약에 L2 다시의 B는 같은지 다른지 우리가 이해하기 어렵잖아. 근데 아까 전에 쌤이 뭐라 했냐? 이 L1과 L2의 B가 무슨 B라고? 사인 입사각, 사인 굴절각, 얘네들의 B랑 관련이 있는 값이라고 했잖아. 그지? 그래서 우리가 이 굴절의 법칙에서 사인 R분의 사인 I의 값이 항상 일정하게 나와야 돼. 왜냐면 얘네들의 굴절률이 일정하니까. 이게 항상 일정한 값이 나와야 되는데 지금 P의 요걸 바꿔서 입사각의 각도도 바뀌고 그러면 따라서 요 굴절각의 각도도 바뀔 텐데 요 B는 얘네들 값은 달라졌더라도 그 굴절각분의 입사각 사이의 값은 항상 일정하게 나와야 된다라는 특징이 있습니다. 그래서 요거는 항상 일정하고 이 기억 지문은 이 뭐 L1과 L2 사이의 관계를 파악하라 이런 의미라기보다는 이 기억 지문을 통해서 이런 이제 어떤 파동의 굴절이 일어날 때 입사각과 굴절각의 요 사인 B가 항상 일정한지를 너네가 아니라고 물어봐. 근데 각도를 주는 대신에 우리는 요거를 줬어 라고 물어보는 거랑 똑같습니다. 근데 그 사인 값의 B는 항상 일정하다라는 걸 알고 있느냐라는 거를 묻는 문항이 되겠습니다. 니은 나에서 입사각이 응? 이거보다 크면 잠깐만 이게 뭐라 했지 아까 문제에서 나는 레이저 빛을 큐 수직으로 입사시킬 때 굴절각이 90도가 되는 임계각 이다 라고 했습니다. 그럼 이게 임계각이라는 소리인데 나에서 입사각이 이거 임계각 보다 크면 전반사 한다. 원래 입사각이 임계각보다 크면 전반사 하잖아. 맞지? 근데 이 말에만 항상 낚이지 말고 요거는 전반사가 일어날 수 있는 2번 조건이고 1번 조건을 만족하느냐를 살펴봐야 돼. 이런 낚시가 있을 수 있어. 뭐 그래서 이 문제 보면 가에서 보자. 어차피 가든 나든 유리에서 공기로 가는 건 똑같으니까. 사실 유리에서 굴절률이 우리가 더 크다는 거 알거든. 그래서 이게 나가 니은이 사실 맞다는 거 알긴 하지만 혹시나 모를 낚시에 대비하자면 자 유리에서 공기로 빛이 진행하면 원래 굴절이 안 일어났으면 이쪽으로 갔어야 해. 근데 지금 와, 이 문제 쌤이 아예 설명을 완전 잘못했네. 입사각 이게 아니고 이거구나. 얘가 법선이구나. 얘가 법선이구나. 맞지? 여러분, 미안해요. 자, 문제를 갑자기 보다 보니까, 이른 아침이라 쌤이 정신이 없어. 미안, 얘들아. 자, 이거, 매질의 경계면이 여기니까, 법선이 이거네. 이거. 법선이 이거고. 그럼 얘가 입사각이고, 요게 입사각이고, 여기 굴절각이겠구나. 맞니? 잠깐만. 지금 쌤이 잠깐 정신 좀 차리고 문제 다시 한번 볼게. 자, 유리에서 공기로 반원형으로 입사시키는데, 이렇게 하는 거니까, 이게 입사가? 이게 굴절각. 맞네. 이렇게 봤어야 됐네. 미안. 그러면 아까 전에 이게 뭐 사인 90-i다, 뭐 90-r이다 할 필요 없이 이 L1의 길이는, 사인 반지름분의 L1. 이거 쌤이 다시 설명해 줄게. 미안해, 얘들아. 이거 쌤들이 자주 쓰는 수법 있지? 너네가 수업을 똑바로 듣고 있는지 확인하기 위해서 쌤이 이렇게 일부러 해봤는데 너네 잘 낚이고 있었지? 자, 정신 차리고 다시 들으세요. 자, 요게 입사각. L1의 길이는 어떤 의미를 가지느냐? 자, 사인 입사각이
이 원의 반지름, 요 반지름만큼을 R이라고 하면 반지름분의 L1. 또 이렇게 적네. L1. 사인 굴절각은 반지름분의 요거 L2. 이렇게니까. 그래서 얘네들이 같으니까 이 굴절각분의 입사각의 B는 사인 R분의 사인 I의 B는 L2분의 L1. 그러니까 얘네들의 길이의 B랑 똑같아. 그래서 여기서는 이제 각도로 알려주지 않고 요런 각도들로 알려주지 않고 요런 길이들로 알려줬지만 이 길이의 B가 이 사인 굴절각이랑 사인 입사각의 B랑 같다라는 걸 이제 이 문제에서 우리가 이해하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기억 P의 위치를 바꿔가지고 뭐 이런 데로 내려가지고 입사각을 크게 한다면 아까랑 다르게 입사각을 크게 한다면 이쪽으로 와야지 입사각이 이만큼 커지는 거지. 그치? 입사각이 이렇게 커지면 굴절각도 뭐 이만큼 꺾여가지고 이만큼 커지겠네. 그러면 L1의 값도 이만큼 커지고 L2의 값도 이만큼 커지게 될 텐데 둘 다 커지게 될 텐데 어차피 이 L2분의 L1의 B는 요 B랑 똑같아야 돼. 항상 일정하게 나와야 됩니다. 그래서 기억은 틀렸고 나에서 입사각이 인계각보다 크면 전반사한다. 요것도 우리가 사실 상식적으로 유리에서 공기로 진행하게 되면 빛이 더 빨라진다라는 거 우리 알고 있습니다. 공기의 굴절률이 1이랑 거의 비슷하니까. 그래도 혹시나 자 굴절 안 하면 이쪽으로 갔을 텐데 굴절해서 이쪽으로 갔다. 근데 아까 우리 이게 법선이라고 했으니까 법선 반대쪽으로 갔다. 그러면 속력이 더 이렇게 유리에서 공기로 진행하면 속력이 더 빨라지는구나. 그러면 유리에서의 속력은 느리고 공기에서의 속력은 빠르다라는 걸 알 수 있고 유리에서의 굴절률은 더 크고 공기에서의 굴절률은 더 작구나라는 관계를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속력이 느린 매질에서 빠른 매질로 갈 때 혹은 굴절률이 큰 매질에서 작은 매질로 갈 때만 전반사가 일어난다라는 걸 우리가 알 수 있기 때문에 이 유리에서 공기로 빛이 이렇게 진행하는 경우에는 이 1번 조건도 만족하는구나. 그리고 2번 입사각이 인계각보다 커야 한다. 또 만족하는구나. 그래서 전반사겠구나 라는 정보를 우리가 알 수 있겠습니다. 디귿. 그러면 사인 임계각의 크기. 사인 임계각의 크기. 이 반지름 R이라고 하면 사인값. 사인. 당연히 R분의 L3. 이렇게 쉽게 잘 수 있겠습니다. 5번. 다음. 공기와 유리의 경계면상의 P점을 향해 입사각 세타 세로로 입사한 뭐 어쩌고 뭐가 있다. 공기와 유리의 물체의 굴절률은 1. 공기의 굴절률 N0은 1이고 얘는 N1, N2다. 사인 뭐 이렇게 복잡한 뭔가 이런 것들이 있네. 이런 것들을 우리가 잘 할 수 있을지 한번 봅시다. 자, 일단 문제를 보면 당황하지 말고 얘가 입사각이잖아. 그치? 굴절각에 대한 정보를 찾아야 돼. 무조건 파동의 굴절이나 이런 거에서 굴절각은 지금 여기가 직각이고 여기가 임계각이니까 얘는 90 마이너스 임계각이겠구나. 요런 게 좀 쓰이긴 하겠구나. 요런 단서들을 한번 보고 자, 한번 접근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요거는 수식이 좀 나올 것 같으니까 쌤의 아이패드에 요 신기능을 좀 활용해가지고 짜잔. 굉장히 스마트해 보이지 않니 얘들아? 쌤이? 자, 자 한번 보면 왜? 스마트해 보여야 되는데 자 자, 시간이 좀 걸렸습니다. 자, 여기에서 사인, 이거 왜 이렇게 굵노? 굵기 조절이 안 되나? 아이씨, 스마트해 보여야 되는데. 전혀 안 스마트해 보이네.
이렇게 하면 되려나? 오, 조금씩 너희 덕분에 쌤이 조금씩 스마트해지는 것 같다. 자, 다시 여기에서 사인 다시 뭐 n 공기 사인 입사각은 n1 굴절각 사인 90 마이너스 공기각 이런 관계가 성립하겠네. 맞죠? 근데 공기에서 굴절률 1이라고 했으니까 이거 그냥 의미 없고 자, 요 관계가 성립합니다. 근데 우리 얘를 보면 여기서 보면 여기 n1 사인 90 마이너스 뭐시기는 코사인 요 값이 된대. 요 값. 맞니? 자, 그러면 일단 이 사인 얘의 값을 n1과 n2 사이의 값으로 어떻게 나타내야 되는데 얘네들을 이제 임계각 사이의 어떤 관계로 나타낼 수 있는 방법에 대해서 한번 우리가 고민을 좀 해봐야 되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왠지 얘를 우리가 이제 쓰지 않았던 얘를 이용하면 될 것 같은데 이쪽은 이 값이고 이쪽은 이 값이고 자, 그런데 여기에서는 이제 더 이상 정보를 얻을 수가 없으니까 유리와 물체의 경계면에서 굴절각이 90도가 되는 임계각 유리와 물체의 경계면에서 굴절각이 90도가 된다. 이게 굴절각이래. 요거를 표시해놨으면 우리가 좀 더 이해하기가 쉬웠을 텐데 무슨 말이냐? 그러면 우리가 지금 요 1번식에서는 공기에서 유리로 들어가는 사이에 입사각과 굴절각 사이의 관계였고 그 다음에 이번에는 이제 유리에서 물체로 가는 N1 사인 임계각은 N2 사인 굴절각 이것도 90도가 된다고 했죠. 그러니까 이게 1이니까 의미 없습니다. 요런 관계를 우리가 이제 얻을 수 있겠네. 그러면은 여기에서 이제 어떤 특징이 있느냐. 자, 1번식에서 왜냐면 요거를 사인이랑 코사인이랑 똑같이 생긴 걸 찾았거든. 그러면 우리가 얘를 이용할 수 있는 단서를 얻은 거야. 무슨 말이냐. 자, 1번식에서 코사인 인계각은 n1분의 사인 i0라는 정보를 얻을 수 있고 2번식에서 사인 임계각은 n1분의 n2다라는 정보를 얻었습니다. 그럼 1번식을 제곱하고 2번식을 이 1번식이랑 2번식을 제곱해서 더하면 자, 밑에 거 제곱하면 사인 제곱 임계각 더하기 요거 위에 거 제곱하면 코사인 제곱 임계각 얘가 결국 1이 나온대. 1. 요게 같으니까. 근데 요거 사인 제곱은 얘니까 n1 제곱분의 n2 제곱 더하기 얘 n1 제곱분의 사인 i0의 제곱 이렇게 나온다라는 뜻입니다. 이게 두 개 더하면 1이다. 됐나요? 그러면 양변에 n1 제곱을 곱해주면 n2 제곱 더하기 사인 제곱 i0는 n1 제곱이 되겠구나. 그러면 얘 넘기고 요 제곱이니까 양변에 루트 취해주면 이런 식으로 바뀌겠네.
그래서 사인 i0가 n1 제곱분의 n2 제곱의 루트다 라고 하는 값을 우리가 얻어낼 수 있겠습니다. 됐죠? 2번 단색광을 P에 i0보다 큰 각으로 입사시키면, 자, 단색광. 고맙다. 너는 이제, 어이고. 쟤네 이제 끝나고. 스마트해 보이려고 하다가 훨씬 더 스마트하지 않은 모습을 보여가지고 쌤이 좀 부끄럽네. 자, 2번. 니은 단색광을 P에 i0보다 큰 각. 자, 그러면은 좀 구분하기 쉽게 한 이 정도의 각으로 입사시킨대. 그러면 입사각이 이렇게 커졌죠? 큰 각으로 입사시켰어. 그러면 굴절각도 따라서 같이 이만큼 커질 거야. 맞나요? 이 각이 아까 이 각보다 커졌지? 그러면 요 각보다도 이 각은 훨씬 더 커집니다. 이 세타가 세타 15보다 훨씬 더 커질 거야. 자, 그러면 전반사 한다. 당연하지. 인계각보다 이제 입사하는 각이 더 커졌으니까. 맞니? 아니지. 자, 눈으로만 봐도 이렇게 됐다는 걸 알 수 있지 않나? 이 각이 이 각보다 더 커졌어. 아까 이 세타 각이 이 인계각보다 더 커졌단 말이야. 아니지, 요 굴절각이 이 각이 더 커졌으면 요 각은 더 작아지지. 다시 얘네들을 삼각형으로 그려서 보여줄게. 자, 처음에 원래는 얘가 굴절각이 R일 때 여기가 임계각이고 요거였어. 원래 굴절각. 근데 우리가 그림 실력이요. 또 이란다. 지금 입사각 이 I0를 더 크게 하면 굴절각 이 R이 더 커진다고 했잖아. 아까보다. R 다시가 더 커진다고 했잖아. 맞지? 근데 지금 요각 90도 똑같고 이 각이 이 각보다 더 커졌어요. 밑에 더 커졌어. 그러면 상대적으로 요각은 더 원래보다 작아질 수밖에 없지. 맞지? 정 모르겠으면 여기 각도를 대입해봐. 그래서 원래 인계각보다 지금 여기 들어오는 입사각의 각도는 더 작아집니다. 더 가팔라지잖아. 더 작아지게 돼서 전반사를 하지 않게 되겠네요. 입사각보다 더 작아지니까. 그렇지? 그 다음에 디귿 N1과 N1분의 N2가 작아졌다. 자, 이 두 물체 N1분의 N2가 작아지면 요거 쌤이 수업 시간에 좀 강조했던 개념인 것 같은데 N1분의 N2가 작아졌다라는 말은 지금 일로 갈 때 전반사가 일어나니까 유리의 굴절률이 물체의 굴절률보다 더 크다는 이야기잖아. 그러니까 N1분의 N2가 작아진다라는 말은 유리의 굴절률은 더 커지고 물체의 굴절률은 더 작아진다. 근데 유리를 안 바꿨으니까 아마 물체의 굴절률을 더 작게 바꾼다라는 뜻이겠지, 그지? 뭐 어쨌든 이 값이 작아진대. 이게 인계각의 정의거든. 인계각의 정. 맞지? 그래서 이게 작아진다라는 말은 두 물체 사이의 굴절률의 차이가 더 커졌다는 이야기고 결국 어쨌든 이 인계각이 작아진다는 이야기입니다. 인계각이 더 작아졌어. 그러면 P에 I0 이 각으로 입사한 단색광은 원래대로 입사한 단색광이라는 뜻이네. 아까보다 아까랑 똑같이 이 각도로 입사하면 지금 90도로 꺾였다
라고 했잖아. 근데 아까보다 임계각이 작아졌대. 이 말에 따지면 임계각이 작아졌으니까 똑같은 각으로 입사하면 이제는 임계각보다 큰 값으로 입사하게 된 거니까 당연히 이제 전반사가 시작되게 되겠네요. 그래서 얘도 기억 디귿 이렇게 골라주면 되겠습니다. 자, 다음. 자, 그림 가나는 각각 1, 2, 3 중 두 물질을 이용해서 코어에 뭐 이렇게 입사를 시켰다. 굴절률은 1, 2, 3보다 작다. N1이랑 N3이 있는데 굴절률은 1이 더 작다고 했으니까 이렇게 될 거고, 조건을 보면 가에서는 1에서 2로 진행할 때 전반사가 지금 일어나고 있어. 1에서 2로 진행할 때 전반사가 일어나고 있어. 그럼 굴절률 큰 곳에서 작은 쪽으로 가야지 이제 전반사가 일어날 수 있으니까 1보다 2가 더 작구나. 가의 조건에서. 그렇지? 그래서 굴절률 사이의 관계 이렇게 찾을 수 있습니다. 자, 기억. 1과 2 사이의 임계각은 세타보다 작다. 자, 1과 2 사이의 관계를 보려면 가를 봐야 되는데 1과 2 사이의 관계랑 임계각. 지금 가에서는 1과 2에서는 전반사 한다. 전반사 하고 있다라고 이야기했죠. 그러니까 당연히 전반사를 하려면 임계각보다 더 큰 입사각으로, 그러니까 지금 입사하는 각이 세타인데 이게 실제 임계각인 세타보다 더 크니까 전반사가 일어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1과 2 사이의 임계각은 세타보다 작다. 이거 맞는 말이고, 가에서 A0보다 작은 입사각을 좀 줄인데 좀 줄어들었대. 그러면 이때 굴절각도 원래보다 작아지겠죠. 굴절각이 작아졌으면 이 각은 더 어떻게 된다? 커진다. 그래서 1번에서 2번으로 들어가는 각도는 더 커집니다. 지금 세타라는 값보다, 입사하고 있는 세타라는 값보다 더 커진다는 이야기예요. 1번에서 2번으로 진행할 때. 얘도 그림 그려줘야 되나? 이해를 돕기 위해서 다시 한번 그림을 그려보면, 지금 빨간색이 원래, 초록색이 나중이라고 하면, 자, 빨간색 원래 I0로 입사했을 때 굴절각이 R이고 90도고 그때 세타래요. 근데 이 세타도 이미 임계각보다는 커서 전반사가 일어나고 있어. 근데 니은 조건에서 I0보다 작은 각으로 입사한다 라고 하니까 입사각이 작아졌고, 그러면 이 초록색의 굴절각은 원래보다 더 작아진 상황입니다. 그럼 요각 어떻게 돼? 당연히 더 원래보다 커졌지. 그러니까 1번에서 2번으로 진행할 때 이 입사각이 더 커졌다는 이야기입니다. 입사각이 더 커졌으니까, 안 그래도 전반사 하고 있었는데 더 큰 값으로 입사하면 당연히 전반사 하겠지. 그래서 이거 땡. 그 나에서 A는 3과 2 사이의 경계에서 전반사 한다. 자, 3과 2 사이의 관계. 지금 우리 아까 찾아놓은 요 조건에서 1하고 2 사이의 굴절률 차이만 나도 전반사 하는데, 당연히 얘네들 이제 굴절률 차이가 더 심해지면은 당연히 전반사 하겠죠. 그래서 얘도 어렵지 않게 찾을 수 있다. 다음. 자, 그림은 진공 중에서 플러스 Z 방향으로, 근데 이거 디귿 잠깐만. 이거 근데 생각해봐야 될 게, 쌤이 내려가면서 보니까 이거 이렇게 들어간다고 해서 1번처럼 이게 세타가 될지 안 될지 알 수 없는 상황인데, 그지? 근데 이제 3번의 굴절률이 제일 크니까, 이 지금 빨간색으로 해보자. 이 3번의 굴절률이 제일 크니까 공기에서 들어갔을 때, 지금 공기에서 가에서 1번으로 들어갈 때보다 3번으로 들어갈 때 더 많이 굴절된다는 이야기야. 더 많이 굴절되니까 당연히 이 각은 세타보다도 훨씬 더 큰 값으로, 세타보다 훨씬 더 큰 값으로 들어간다는 이야기고, 여기서 1과 2 사이에도 세타만큼 해도 그 전반사가 일어났어. 근데 3과 2면 임계각의 정의에서
이게 더 커졌다는 이야기잖아. 그러니까 이 값이 더 작아졌다는 이야기고. 그러니까 임계각은 가하 때보다 나하 때보다 임계각 자체는 더 줄어들었고 입사하는 각 자체는 더 커졌어. 그러니까 당연히 전반사를 가 가능해지는 거야. 그래서 딕은 이렇게 골라주면 되겠습니다. 4번은 그냥 개념 문제인 것 같아서 빠르게 넘어가면 코일의 유도 전류가 발생하나요? 자, 코일은 XZ 평면이니까 이 지금 우리 공부하고 있는 책상 면이랑 똑같네. 책상 면이랑 똑같고 자기장이 지금 파란색이니까 이 사이로 들어갔다 나갔다 하고 있는 상황이야. 그러니까 코일 내부에 왔다 갔다 하는 자기장이 계속 변화하고 있는 상황이네. 그래서 당연히 이제 코일의 유도 전류는 발생할 수 있고 전자기파의 진동수가 있는데 얘는 속력이고 얘는 파장이래. 그러면 전자기파의 속력은 원래 F랍니다. 이렇게 찾을 수 있고 진동수는 이렇게 찾을 수 있는데 파장이 이만큼이래. 요만큼이래. 맞고 이 전자기파가 다른 매질로 진행하더라도 L 파장. 자, 이게 지금 진공이야. 현재 제일 빠를 때야. 근데 다른 매질로 가면 전자기파의 속력 변하지. 맞지? 전자기파의 속력은 이건데 다른 매질로 가더라도 요거 안 변해. 진동수는 변하지 않아. 맞지? 그러면 다른 매질로 진행하면 진공에서 제일 빠르니까 느려질 텐데 그럼 이 파장도 당연히 이제 변하게 될 거다. 일정하다라는 말은 틀렸습니다. 그래서 기억니은 이렇게 골라주면 되겠습니다. 자, 쌤이 오늘 그 목이 계속 잠겨가지고 중간중간에 좀 끊기는 부분이 좀 있었는데 듣다가 이해 안 되는 부분이 있으면은 쌤한테 언제든지 질문하러 찾아오고 강의를 보고서 이제 너네 공부하는데 조금이라도 도움이 더 됐으면 좋겠습니다. 만약에 시간이 나면 오늘 저녁에 이제 특수상대성 이론까지 업로드 해보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자, 물리 공부 열심히 하세요.